목소리 방송국 여러분의 향그러운 말을 듣고 싶습니다. 명사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전 환경부 김중희 장관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윤구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희입니다. 장관님도 소개하셨네요. 네. 조금 더 보태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보탤 게 뭐 있나요? 저 국회의원 무려 4선? 예, 뭐 4번 국회의원하고 초대 환경부 장관 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장관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처 몰랐네요. 장관님이 초대 환경부 장관님 역임하시면서 쓰레기 종량제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됐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될까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주부들의 역할이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예. 큰일을 예, 해주셔서 주부들이 굉장히 고생할 것 같아서 그 주부들한테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네.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죠. 그래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잘 자리 잡은 데는 대한민국의 주부의 역할이 엄지척이죠. 뭐. 대한민국의 주부와 대한민국의 여성은 대한민국의 진짜로 자랑입니다. 한국의 영광을 누가 가져왔느냐?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가져왔어요. 옳습니다. 올림픽 보면은 전부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한국 여성밖에 없잖아요. 그건 대단해요. 장관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저도 대한민국의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갑자기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는데 칭찬해 주시면 더 잘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거기다가 뭐 흔히 그 시중에서 하는 얘기로 아줌마보다 더 무서운 사람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이 가정을 지키고 맞습니다. 나 자신을 같이 네. 이렇게 지키는 주부의 힘이 대단한데 그 한 면에서 그래도 환경부 초대 장관님을 역임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또 새삼스럽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장관님 고맙습니다. 근황이 어떠신지 코로나 시국에 어떠셔요? 코로나 시국하고 관계없이 문예학술 저작권협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학술저작권협회 회장님 하시죠? 네, 그거 맡아가지고 현재 약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 의원직을 내놓고 나서는 고려대학교 초빙교수로 한 6년 근무를 한 적이 고려대학교 있고요. 초빙교수로 네. 6년. 한 적이 있고, 그리고는 계속 칼럼을 썼는데 뭐 이런저런 신문, 뭐 문학지, 잡지 오고 청탁 오는 대로 원고 받아 썼어요. 그러니까 장관님은 은퇴하셨어도 계속 진행형이었네요. 지금도. 평생 뭐 글쟁이로 살았으니까 글 쓰는 일밖에 없죠. 정치를 해도 남들처럼 무슨 주먹 쥐고 아스팔트 나가본 적이 없이 골방에 앉아서 글만 썼습니다. 글쟁이로. 네. 그러고 보니까 장관님의 저서들이 여러 번 있지만 저는 가장 제목이 와닿는 게 눈총도 총이다. 저도 눈총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 이 눈총도 총이다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눈총도 총이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무슨 다른 단어 하나 생각 나는 게 없어요? 눈총도 총이다. 아프다. 네. 지탄이에요, 지탄. 지탄이구나. 네. 눈총이라는 총에다가 네. 지탄을 넣어서 쏘면 총알처럼 그럼요. 지탄을. 지탄이라는 게 손가락 지자 탄자니까 손가락 탄. 그럼요. 손가락질. 그게 합해지면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는 백연할 수가 없죠. 백발백중이네요. 백발백중이죠. 10점 만점에 10점 싹. 예, 거긴 뭐 일반 총에는 오발이나 뭐 그런 게 있지만 네. 눈총에다가 지탄을 쏘면 전부 명중이지 오발탄이 없어요. 총이 아닌 진짜 총이 그렇습니다. 아닌 이 눈총과 지탄이 합세해서 오발탄이 없는 없어요. 굉장히 내용이 아주 장관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쓴소리가 다 들어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원리를 모르고 네. 눈총 받는 지인만 자꾸 한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받았던 눈총하고는 이제 방향과 색깔과 다 다르지만 그래도 좀 일침을 쏴서 자각하게 하는 그런 지침이 되는 책 같습니다. 기회 되면 꼭 한번 탐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장관님의 역할과 한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책도 노래로 듣는 한국 근대사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듣는 한국 근대사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우리나라가 개화기나 혹은 어떤 혁명기나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지력? 예지. 예지. 그래서 그 예지가 뭘로 나왔냐면 노래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전봉준의 녹두장군 노래라든지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 하고 하는 전평도 노래라든지 이것이 그 시대의 위기의식을 몸으로 느껴가면서 자기네들이 민요처럼 노래를 불러요.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제가 이름을 참요라고 그랬습니다. 참요? 예. 도참이라는 참자에다가 민요라는 요자. 민요하는 요. 예. 그 참요는 우리나라가 아니고는 그 참요를 발견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나라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예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글을 썼죠. 그러니까 아픔이지만 그래도 노래로 극복하고 또 다른 방안을 찾아 나가. 예고하죠. 노래가 예고를 하죠. 그렇죠.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바람이 분다. 이런 혁명이 올 것이다. 이런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예. 그래서 노래자가 붙어서 한국 근대사를 총망라해서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도 있겠고 그 전 것도 있겠고 그러겠네요. 뭐 경험이라기보다 이제 기록상으로 그런 걸 보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지가 어느 정도로 명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후손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책은요? 뭐 역사적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기회 되면 우리 노래로 듣는 한국 근대사 꼭 이렇게 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최근에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얄팍하게 시집 같기도 하고 동화책 같기도 한데 타너스님과 시애틀 추장이라고 이렇게 까맣게 나왔는데 이 책은 또 뭔가 명언 같기도 하고 에피소드 같기도 하고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어떤 책일까요? 타너스님은 제가 1960년대 중반쯤 해서 만났어요. 직접 네, 타너스님을. 예, 만났는데 고등학교 옆에 그 대분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배웠는데 그 양반이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월남전에서 진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진다. 타너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봐라. 북빙양이 녹아서 내리면 바닷물이 넘쳐 흘러서 환경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60년도에. 나 60년대 중반 그때쯤 돼서. 그래가지고서 조금 헛소리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대적으로 보면. 예.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북빙양이 녹고 환경이 엉망진창이 되고 50여 년 흐른 지금 그럼요. 현재 보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쩌다가 시애틀 추장이 1850년대 중반에 미국 대통령이 피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애틀 추장한테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한테 파시오.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시애틀 추장이 연설한 연설문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그 연설문을 보니까 시애틀 추장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인디언 추장이 있나 하고 시애틀 추장이 쓴 연설문 그거를 보고 굉장히 흠모하게 돼가지고 그 간략하게 그 연설문의 내용이 어떤 거길래 흠모하게 되셨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나를 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팔으라고 그러는데 땅을 팔어? 땅을 어떻게 팔어? 바람을 팔어? 공기를 팔어? 저 풀에서 풀숲에서 우러대는 벌레의 소리를 팔아? 그거는 나는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와 놀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애틀 추장 만나러 갔어요. 시애틀로. 그 시애틀 가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시애틀 추장의 묘소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묘소에서 만난 거네. 묘소까지 찾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와가지고 시애틀에 관해서 글을 여러 편을 썼어요. 그 여러 편을 쓴 거를 모아가지고 타너스님하고 비슷한 맥락의 환경 문제를 얘기하고 비슷한 예언 비슷하게 그렇죠. 한 하시고 것이기 때문에 환경 소중한 그걸로 이제 책을 하나 꾸몄죠. 추장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제일 높죠. 더 높은 사람 있어요. 누가요? 고추장. 고추장보다 더 높은. 장관님 코드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좋아하시네요.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있어요. 누군지 그것도 알아요? 뭐예요 또? 초고추장. 맞네요, 맞아. 장관님의 웃음 코드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추장부 여러분,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고추장이고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초고추장이에요. 오늘 새로운 정보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진짜 새로운 정보네요. 장관님 좋아하시니까 제가 저도 마음의 문이 또 활짝 열리는데 이렇게 추장의 연설문에 홀릭해서 마음이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가서 거기까지 찾아가셨다는 그 말씀도 되게 감동적입니다. 그렇다면 장관님께 나에게 문학이란 어떤 것일까요? 글쎄, 문학이 특별한 대상이 아니고 살아온 게 글쟁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문학이다 저것이 문학이다 라고 말하기는 저로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 공기 속에서 살듯이 그 문학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삶의 한 현상으로 나한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흡이고 숨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나는 문학도로 문학인으로 살았다. 그 말씀도 되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쟁이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정치인인지 아닌지 어떤 때는 몰라요. 밤새껏 앉아서 정책 다듬고 정책 안 만들고 또 그런 짓거리만 했으니까. 그러면 장관님은 직접 연설문이든 축사든 격려사든 직접 다 쓰셨겠네요. 그건 제가 다 쓰죠. 그러기 좀 힘든데. 그러니까 일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보좌진들이 써준 거 읽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정가에서 제법 김중희 정도면 괜찮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스스로. 사선 국회의원 역임하시고 한경우 장관님 하시고 나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평가하자면 김중희 정도면 괜찮다.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설문을 직접 쓰셔서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네. 또 정책만 제가 했기 때문에 네. 정책국장, 정책연구실장, 정책조정실장, 정책연구의장 이걸 전부 다 거치면서
사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시고 역사적인 현장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하는 제가 약간의 아이디어도 있고 네. 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도 내놓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아이디어들이 혹시나 문학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소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네. 소설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글쎄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그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마음이 정책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 아이디어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현실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비근한 예로 하면은 네. 예를 들면 구두 닦기를 위한 박스, 그것도 제가 만들었고 또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그거죠. 그 길거리에서 음식 파는 거 포장마차 있죠. 포장마차. 포장마차도 제가 합법화 시켰고 또 길거리에서 파는 노점상도 합법화 시키고 전부 그렇게 8688 올림픽을 거치면서 이걸 전부 그냥 다 없애자고 정부에서 하도 난리를 치기는데, 아니 그런 거 없애고 88 올림픽 하면 뭐 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게 사람의 삶이 하나의 현장이고 삶의 양식인데 그걸 다 없애자고 하면 말이 되느냐. 괜히 제가 야단 맞는 것 같아요. 장관님 얘기하시는데 옆에 있는 제가 괜히 그거 하지 말자고 한 것처럼 야단 맞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의 생활 양식의 하나로 정착되게 만든 것도 저고, 또 하나 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 정치인으로서 나 김중희 정도면 괜찮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강직하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정치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까지는 어느 위인이든 사람이든 누군가의 인물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의 영향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뭐 학교 때의 은사들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죠.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원 때 지도교수가 고려대학교 총장을 했던 김사협 교수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사상계에 글을 썼거든요. 사상계. 예, 편집장을 하면서. 사상계 편집장도 하셨죠? 예, 편집장 하면서 글을 썼어요. 내 글을 쓴 거를 이어른이 보시고, 그 당시 집이 해화동인데 해화동에 날 불러요. 그러면서 자네 요새 글 쓰는 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네. 세상 천지에 어느 정권, 어느 정부, 어느 단체에 쳐놓고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깨끗하고 이런 정권 정부가 어딨나. 어느 정도의 비율로 30대 70, 60대 40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자네처럼 이건 완전히 흑백론으로 흑백 논리로 이건 완전히 부패한 정권이고 이렇게 쓰면 그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율에 맞춰서 써야 되고, 또 항상 필화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 필화 사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필화 사건이 생겼을 적에 빠져나갈 구멍도 생각하면서 쓰는 거야. 글이라는 것은 절대로 완전히 이랬다 저랬다 그렇다 아니다 결론 내면서 쓰는 거 아니네. 큰 가르침이 되셨겠다. 덩어리에서 그냥 땀이 줄줄 흘렀죠. 그때 나이 30대 많아봐야 31살인가 2살 때인데 대학원 때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신나게 글을 썼는데 쓰기는. 그 총장님?
예. 이미 문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주신 건가요? 정치적으로는 그냥 반은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당시 학교 다닐 때 총장을 하셨던 왜 헌법학자 유진호 박사 있잖아요. 유진호 박사님. 유진호 박사님이 그 당시 민주당이 양갈래로 갈라졌는데 박순천 씨가 하는 민주당하고 윤보선 씨가 하는 신한당하고 갈라졌어요. 그때 신한당은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감으로 있었는데 박순천 씨의 민주당에는 대통령 후보감이 없으니까 유진호 박사를 대통령 후보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양반이 대통령 후보로 민중당에 불려가면서 사상계에 있는 날 보고 자네 나 좀 와서 도와줘. 그래가지고 그 양반을 따라서 갔어요. 처음엔 돕다가 그럼요. 도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정가에 발을 들여놓게 시작했죠. 그럼 또 문학은 또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을까요? 문학도. 꿈까지 꿔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일기에. 예, 그때는 일기 쓰라고 할 때니까 그 일기 쓰면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 저 선생님들이 전부 검사하고 뭐 이걸 잘 됐네 못 됐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뭘 시작했냐면 군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저한테 안겨졌어요. 신문 만들어라. 그러니까 편집. 부대에서 네. 편집이고 뭐고 혼자서 다 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취재하고 글 쓰고 그다음에 저 원지라는 거 있어요. 기름종이. 네. 기름종이를 철필로 이렇게 긁어서 저 잉크로 밀어내는 거 있는데 그거 금요일 날까지 하루는 저 취재하고 하루는 원고 쓰고 하루는 그 철필로 긋고 하루는 이 롤러로 밀고 그러면 이제 그 금요일 날이 돼요. 금요일 날은 이제 배포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은 부대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신문이 나왔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혼자서 그거를 전부 메꾸고 이제 인쇄하고 그런 생활을 한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의 힘이 군대에 신문 만들기부터 시작한 거네요. 그때가 굉장히 도움을 내가 그 뒤에 많이 받았다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모든 경험 네, 얻을 게 하나도 네, 없다더니 네. 군대가 참 맞습니다. 고마운데요. 나라도 지키고. 네. 우리 장관님의 인생 철학이 좀 궁금해집니다. 인생 철학은 뭐 인생 철학이랄 건 없지만 후배들 졸업식에 가가지고 가끔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고 그럴 적에 저는 무슨 얘기를 한 십수년을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과 여기에 충실하라. 지금과 여기에 충실하다. Here and now.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고 영어로 here and now를 하면 이 Here 고등학교 and 졸업생들이 와 하고 그래요. 그럼 장관님 우리 더스토리 방송 명사조대 속에 지금 충실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과 여기에 충실하지 않고 미래나 타 지역 그리고 다른 시간 그건 없어요. 없어요. 지금이 있는 내 장소 서 있는 이 자리와 네.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함으로써 내일로 이어지는 거지 내일이 벼랑간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훌륭한 인생 철학입니다. 인생 철학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지금 인생 여기. 철학이라기보다 네. 삶을 그렇게 살아라. 네. 뭐 거창하게 철학이라고까지 없이 네. 그러면서 제 얘기가 네 옆에 있는 친구를 봐라. 그 친구가 내 친구이지만 네. 너와 경쟁자이기도 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존재야. 그 친구를 친구로 삼지 않고서는 다른 친구를 삼을 대상이 없어.
이게 바로 지금과 현재 여기를 충실하게 사는 방식의 하나로 생각해 둬라 이러면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죠. 지금도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명료하고 또록또록해서 귀에 쏙쏙 박히는데 젊으셨을 때는 대단하셨습니다. 대단할 것까지는 없고요. 어쩌면 이렇게 정말 그 목소리가 또록또록한지 젊음이 팍팍 느껴지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는 매 순간 가끔씩 돌아서면 후회스럽고 돌아서면 후회스럽던데 장관님은 혹시 저처럼 이렇게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후회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후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후회되는 일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없다. 네. 다시 생각해 보면 네.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되려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일들은 나에게 예. 나중에 큰 좋은 경험으로 예, 남죠. 좋은 덕으로 올 맞습니다. 때가 참 예, 많다. 예. 그 순간은 아프지만 예, 맞습니다. 장관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누구에게나 있겠죠, 살면서. 그렇죠. 네. 신바람 나게 가장 신바람 나는 게 글 쓰는 거 말고 또 장관님은 이렇게 건강도 유지하시고 이런 게 뭐가 또 있는지 또 궁금해져요. 나를 신바람 나게 하는 아까 시애틀 추장에 반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것처럼 나를 이렇게 이끌게 하는 원동력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진도에 어떤 문의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글이 보니까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고 당신 꼼짝 말고 있어 거기. 오. 내가 찾아갈게.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진도를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그런 열정은 젊었을 때 좀 가지고 있었어요. 멋있는데요?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래? 천상백 시인한테 홀딱반해가지고 그러시죠. 목순경 여사 꼼짝만은 그럼요, 아니지만 예. 통화해서 만나자고 막 하기도 그럼요. 하고 그럼요. 젊었을 때 그랬는데 장관님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일맥 상통하는 게 조금이라도 예, 예,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그 시는 잘 못 쓰기도 하지만 네. 시인이 시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보다도 시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에게도 약간의 시심은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런 열정이 또 시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심장이 흔들리는 게 있으면 실행하시네요, 장관님은. 그것이 그러니까 시애틀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신바람 나게 하는 거고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네. 신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 같습니다. 그래 시애틀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시애틀을 아느냐 그러니까 시애틀에 살면서 시애틀을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그래가지고 저 시애틀을 내가 설명을 해주고 내가 그 사람 만나러 지금 왔다. 그래가지고서 인디언 리저베이션에 가가지고 저 물었어요. 시애틀이 어디 있느냐?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미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니야. 어디에 누워 있느냐고 내가 물은 거다. 우리 장관님은 이루신 것도 많고 또 많은 것들을 다 하셨잖아요. 원도 한도 없으실 것 같은데 더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일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용돈 좀 드릴까요?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뭘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용돈을 드렸어요? 그러면 뭘 하시고 싶으세요? 주고 싶은 사람들 막 나눠주고 싶어. 하고 싶은 일이 예. 좀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주고 싶고. 돈이 없다. 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가장 큰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습니다. 함께 나누는 거. 그러니까요. 네.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행하지를 않아서 문제인 거지. 어떠세요? 장관님이랑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벌써 왔거든요. 아, 그래요? 벌써? 네. 출연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여요? 다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요? 아까 꺼버렸어요. 그랬구나. 네. 근데 유튜브가 사실은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순기능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문학 쪽이나 문화 쪽이나 예술 쪽에 기능을 하는 유튜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핸드폰에 들어오는 유튜브를 보면 전부 시사적인 것만 많이 들어와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예술 쪽을 더 많이 방송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미술사도 보고 제가 그림을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 미술사도 이야기식으로 꾸며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것도 스토리화해서 그럼요. 미술, 음악, 문학 얼마나 좋은 자료가 많아요. 더 스토리 방송이 이제 문화 예술 지금은 문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만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순기능 쪽으로 저희는 이제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2년이 넘었지만 정말 한 발 가고 있거든요. 지치고 싶을 때 다시 한꺼번에 도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쌓아가면 네, 그것이 또 대사가 될 수도 있죠. 분명히 예. 장관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나누다가 그런 걸 느꼈어요.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분명히 쌓아가는 성이 될 것이다 하는 자부심, 자신감이 이렇게 생겼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소하지만 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기쁘셨죠? 좋아요. 즐거우셨죠? 네. 그러니까 호탕하게 아니 뭐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고추장이고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초고추장. 와 그거 어떻게 생각해냈어요? 그거? 저도 이렇게 문학을 하니까 맞아요. 사고가 네. 좀 유연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침없이 장관님과 즐겁게 대담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장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었습니다, 대화가.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힘나게 한번 해주시죠. 우리 청취자분들. 네. 아이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좀 참고 견디며 참 좋은 날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 되면 또 즐거운 인생살이가 되도록 기원해 마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스토리 방송은 여러분의 눈총보다는 여러분의 향기로운 말을 듣고 싶습니다. 더 스토리 방송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세상 이야기 명사초대석 여기서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에는 전 환경부 김중희 장관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